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벗었습니다. 눈티 괜찮죠? 오른쪽 눈이 조금 이제 튀어 올랐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참 요즘 선거가 많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망론 어쩌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운명 감정사들이 바라봐가지고 제 양반 사주팔자 보니까 대통령 되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의 관점에서 바라다본 운명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감정을 하는 게 이제 명리학자라 그러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그 사주가 내 기둥이라 그러는데 태어난 연월일시 거기에 어떤 운명의 이 틀을 갖다가 딱 짜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기운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운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 운명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고 이렇게 이제 통상 해석을 해주는 해석 학문이 이제 명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운명의 이치란 뜻이 명리거든요. 그 사주라고 하는 게 연월일시. 그 년은 이 글자가 두자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이 신축년이니까. 경자년 다음 신축년 글자 두자로 했고, 월도 두자고, 일도 두자고, 시도 두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8글자가 되어놓으니까 이제 팔자라 그러거든요. 그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팔자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운명의 결정론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8글자의 구성이 철저히 음양오행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10글자로 보고 땅의 기운을 12자로 보거든요. 이것도 음양. 그리고 목화, 토금수. 땅의 기운 12개를, 토를 2개를 넣어가지고, 목화, 토금수인데 토를 2개를 넣어가지고, 12자로 만들었단 말이죠. 땅은 자축인묘 신사오미로 나오고 이제 하늘 기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오행으로 따지니까 금의 기운은 흰색이다. 금년에 우리 흰소락하는 게 신축이라고 하는 게 금기운이기 때문에 축이 소고 이제 신이 오행 중에 이제 금기운이기 때문에 그 흰소의 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건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학문이 이제 뭐지 명리학인데. 이게 언제 이렇게 이제 이 명리학이 활발하게 됐냐면은 중국 송나라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조금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하도 낙서라고 이름 붙여진 태호 복희시의 이 주역을 가지고 우주 변화의 원리가 인간 운명의 변화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상나라 시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활성화가 된 건 송나라 시대거든요. 근데 중국 송나라가 말이죠.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철저하게 도의 기준으로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그 송나라도 북방에 이 유목민족 침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아예 그냥 국사가 도사가 돼가지고 도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임금이 국력을 군사력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이상한 부적을 가지고 국력을 하고 주문을 가지고 이 북방 유목민족을 몰아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이 도가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시대의 학자들은요 주로 우주, 하늘, 땅 이걸 가지고 인간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이 우주를 설명하는 책 중에 이 송나라 시대 이름이 뭐더라? 황극 경세서를 쓴 사람인데 이 황극 경세서를 한번 보면서 이제 우주의 나이도 계산을 하고
그다음 이 시간 개념을 갖다가 갖고 이렇게 이 태양계가 은하계 한 바퀴 도는데 13만 9,600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듣고 하니까 상당히 일리는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우주를 갖다가 학문으로 설명하는데 일리는 있으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자기식대로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 이 명리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통계학까지 발달을 했는데 이제 이 공부한 사람들이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해진 운명대로 간다. 그게 지금 이제 이 대선 주자로 급으로 부상을 하는 윤석열이가 이게 태어난 연월 일시를 보니까 완전히 대통령감이다. 된다라고 확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게 이제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 말이죠. 이 양반이 옛날 그저 서울시장 할 때 그 사무실에 들락거렸던 그 당시에 안기부 국정원 조정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국정원 조정관하고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 서울시장 오세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오 시장이 한 얘기가 서울시장 되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찾아오는 도사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명리학으로 따져서 당신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명리학 도사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잖아요. 제 양반이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던 그 명리학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저 최순실이 남편이 평창동에 살고 있는 이 잘 맞춘다는 도사가 박근혜 탄핵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깜방도 예상을 못했고 말년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 명리학을 갖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운명은 결정되었느냐, 운명은 창조되느냐 하는 이야기할 때 저는 100% 창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이 하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운명의 설계자고 내 스스로가 운명의 심판자고 이게 내가 어떤 과거에 업장이 있어가지고 그 업장대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도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내가 하늘임을 알아가는 것은 생각의 주인됨을 알면은 그 생각의 흐름도를 갖다가 내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이 에너지가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체의 형태로 자기 자신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유체의 형태로 경험을 해보면은 생각이 확산돼 가지고 밖으로 나온 유체 이탈 경험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 유체는 내 생각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바꾸고 조정이 가능하더란 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 쌓여서 오늘의 한 생각이 쌓여서 내일의 행동을 결정을 하고 내일의 행동이 다시 생각으로 겹쳐돼 가지고 또 다른 내일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내 운명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밟아온 한 계단 한 계단 그 자체가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의 내 모습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럼 내 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삶의 길은 누가 결정을 했느냐. 철저하게 내가 창조를 해가지고 창조의 결과로서 지금의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그걸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떤 운명이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해줬다라고 이제 운명론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선 넘기십시오. 절대 운명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만든 명예 프로그램은 생리학적 부모를 선택할 때
큰 틀은 나의 자신이 정하지만은 그 명예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버거 수정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여된 강력한 신성의 조정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제 근처에 있는 도반들이 기복 신앙을 온몸으로 체험한 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과연 이 복은, 이 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는 게, 이 기운을 따라 가지고 생각의 주인이 기운을 조정할 수 있으면은 그 내용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를,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내가 창조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명은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안 정해졌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 의지대로 그냥 밟아가면은 자기가 창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이걸 갖다가 권력 의지라고 표현을 하죠. 얼마나 권력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자기 결정에 믿음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명리학자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자기가 확실히 믿어버리면은 미래는 창조가 됩니다. 오늘 저녁 수련을 마치고 이 도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될까요? 과연 이 양반이 대통령 될까요? 그리고 정해진 운명대로만 그 양반이 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네 모습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가지고 차곡차곡 만들어진 지금의 모습인데,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내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다. 무엇을 선택했던 것에 매일매일 시간 때와 때가 전부 다 선택의 순간이고, 선택의 순간대로 내가 움직였을 뿐이고, 그 선택이 움직였음에 하나의 이 습관이 되었을 때 내가 선택한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그냥 따라간다. 그걸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에 선택의 순간순간을 한 발짝만 딱 들여서 옆에서 바라보면은 운명은 내가 창조를 한다. 그래서 생사도 하늘이 명을 정해줬다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결정한다. 갈 때 되면 내가 가는 것이고, 안 가겠다면 내가 안 가는 것이다. 조금 논리적인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든 심판자든 운명론자든 절대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운명의 사주팔자, 운명은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철저히 창조론자가 되라.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호 씨가 질문했는데 그걸 보고 수련하다가 자기 잔상이 이렇게 비치는데, 누군가 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한 2개, 3개로 보이다가 지금은 1개로 자세히 보면 하나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혹시 인당이 열려가지고 눈 주위에 간상세포가 발달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뒤로 또 비치고 또 비치고 두세 명이 비칠 때는 이게 눈 주변에 있는 간상세포가 발달을 해가지고 또 다른 내가 뒤에 보입니다. 이렇게. 허상입니다. 거울 수련할 때 그런 현상 자주 겪습니다. 내가 내 눈 쳐다보면 무서워서 못 보고, 내가 내 모습 전체를 갖다 밖에서 관조하게 하다 보면은 내 다른 모습이 관조에 비치게 됩니다. 아마 그때는 좀 무서웠을 겁니다. 허상입니다.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정호 씨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명론과 결정론이 오늘의 그 주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